포커스 인제주 이어가겠습니다. 제12대 제주도의회가 의정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새롭게 출범한 오영훈 도정의 파트너이자 견제기구인데 제대로 역할을 해낼지 벌써 여러 시선들이 집중이 되고 있습니다. 12대 도의회가 어떤 모습을 그려나가게 될지 김경학 제주도의회 의장과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예, 삼선 의원과 12대 도의회 전방위 의장을 맡게 되셨는데 일반 도의원일 때와 도의장일 때 느껴지는 무게감의 차이가 상당하지 않습니까? 상당하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우선 이제 삼선 의원이 이제 네 분인데, 저희들이 그동안에 이제 두 번째 줄, 세 번째 줄에 서 있었다면 지금 맨 앞줄에 서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저는 이제 의장이란 또 중책을 맡았기 때문에 과거에 그냥 지역구 의원이었을 때는 물론 이제 도민 전체의 삶을 보기도 하지만 지역 문제에 더 집중을 하게 되고요. 또 하나는 이제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개인적인 생각을 가감없이 말씀드릴 수 있었지만 이제는 이제 도의회 의장, 또 삼선 의원이기 때문에 행동도 신중해야 되고 발언도 신중해야 되고 또 지역보다는 도민 전체, 도민 현재의 도민의 삶, 또 제주의 미래를 우선적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또 하나는 다양한 우리가 이제 45분의 의원인데 의원님들마다 다 생각이 다 다르고 입장이 다르고 요구하는 것들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의원님들 간에 여러 가지 이견들을 조정하고 중재하는 또 그런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보다 더 중립적이고 객관적으로 사안을 봐야 된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좀 직설적으로 말씀하셨는데 되게 말씀도 조심조심 하시고 헤어스타일도 좀 바뀌신 것 같습니다. 많이 좀 도시적 이미지가 강해졌다고 하는데. 네. 자, 그리고 오영훈 지사께서는 새로운 도정 슬로건을 다함께 미래로 빛나는 제주로 정했습니다. 도의회는 아직 슬로건을 정하지 못한 것 같은데 어떻게 준비 중이신지요? 역대 그 의장님들이 바뀌면 저마다 이제 슬로건을 내놓는데 때로는 이제 공모하기도 하고 때로는 이제 의장님이 의지가 담긴 슬로건을 채택하기도 합니다. 그 중에 보면 어떤 거는 특별자치도 완성, 또 무슨 변화와 개혁, 혁신 의정 이렇게들 여러 가지 의미를 둔 것들이 있는데 저는 지금 현재 슬로건도 괜찮아요. 지금 이제 뭡니까? 함께 만드는 따뜻한 하여튼 있습니다. 좋은데 어쨌든 변화에 따른 도민들의 요구가 있기 때문에 다양한 의견들을 이제 수렴 중에 있고요. 개인적으로는 기회가 있는 제주, 또 이제 더불어 사는 복지 공동체 제주라는 키워드를 중심으로 슬로건이 만들어졌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기회가 많은 제주, 복지 쪽 강조하시겠다. 자, 그리고 12대 도의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이 같은 당이십니다만은 다시 다수당이 됐고 초선 의원들도 또 상당히 많이 입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달라진 게 국민의힘 도의원이 5명에서 12명으로 늘어났습니다. 11대 의회와 비교할 때 어떤 변화들이 좀 예상이 되시는지요? 어쨌든 간에 국민의힘이 12석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에 대한 어떤 배려와 존중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그러나 지방의회가 사실은 정파적으로 대립할 수 있는 사안들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저마다 처한 지역구 현안 문제, 또 어쨌든 대다수의 도민을 위한 여러 가지 어떤 생각들은 공유가 가능하기 때문에 아마 이제 잘 협의해서 운영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어쨌든 잘 될 걸로 기대해도 좋습니다. 일방적인 독주는 좀 전혀 그런 알겠습니다. 자, 12대 의회가 의욕적으로 출발을 했습니다만은 개원 첫날부터 이 상임위원회 배정 문제 때문에 좀 잡음이 있었습니다. 일부 더불어민주당 재선위원들이 희망하는 상임위원회 배정이 안 됐다고 불만도 나타내고 항의도 했는데 이 상임위원회 배정은 어떻게 결정이 되는 건지요? 결론적으로는 이제 의장이 추천에 의해서 본회의 의결로 처리가 되는데 의장이 이제 추천하기 전에 여러 가지 과정이 있습니다. 각 이제 의원마다 희망하는 상임위를 신청을 받습니다. 그리고 각 당에서 나름대로 좀 조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의장이 부족한 부분을 또 보완하게 되는데 우선 이번에 상임위 배정의 첫 번째 조건들은 뭐냐면 당과의 어떤 그런 균형, 그 다음 선수, 또 지역에 대한 배분. 왜냐하면 제주시 갑을 서귀포가 있는데 한 상임위에 이제 집중적으로 몰려버리면 또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성별, 또 연령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상임위 배정을 했는데 초선들이 희망하는 상임위를 우선적으로 사실은 배정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재선위원들의 불만이 나온 거고요. 불만까지는 아니고 다소 좀 문제제기 문제제기까지는 아니고요. 다소 좀 아쉬운 부분이 있을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것들은
의회는 이제 다양한 역할들이 있기 때문에 다른 다양한 예. 역할들을 맡도록 하면서 원만하게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뭐 국회도 원구성이 쉽지 않았는데 뭐 도의회도 당연하겠죠. 뭐. 예, 예. 그래도 뭐 이제 상임위원회 보니까 의정 활동이 각 상임위원회로 잘 무리 없이 되고 있는데 예. 내부적으로 잘 어떻게 정리가 그 이후에 됐습니까? 예, 잘 됐습니다. 예. 상임위원회 그러니까 위원장 배분 관계도 국민의힘에서는 당초 상임위원장을 이제 2자리를 원했고 예. 저희 당에서는 죄송합니다. 저희 당이 아니고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예. 한석밖에 내줄 수 없다 이렇게 해서 좀 이견이 있었는데 국민의힘에서 요구하는 상임위원장을 배정하는 것으로 예. 이렇게 원만하게 또 강충룡 원내대표나 이제 우리 더불어민주당 예. 원내대표께서 다 이제 합리적인 분이기 때문에 양희식 원내대표께서 합리적인 분이기 때문에 원만하게 지혜롭게 이제 풀어나갈 수 있었다 생각을 합니다. 여러 차례 두 분이 회동을 하셨더라고요. 예. 그래서 국민의힘에 농수축 위원회를 주신 거군요. 예. 준 건 아니고 이제 배정을 그쪽에 이제 알겠습니다. 배정하는 것으로 이제 합의를 이끌어냈다. 말씀을 워낙 조심하게 하시는데 의장에 대해서 달라진 모습인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리고 20년 만에 더불어민주당 계열에서 도지사가 나왔고 또 도의회 다수당도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협치가 잘 될 거라는 어떤 기대도 있지만 반면에 견제 기능이 제대로 작동을 하지 못할 거다 이런 우려도 있는데 좀 어떻게 조율을 해나가실 생각인지요? 우선은 이제 도민들께서 책임 있는 정치 세력으로 저희 더불어민주당을 이제 선택을 해준 거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지방선거 때 도민들에게 약속했던 것들을 도정이나 의회가 같이 손잡고 해나가야 되는 건 당연하고요. 예. 그러나 의회의 본연의 기능이 있지 않습니까? 견제, 감시, 비판은 그건 너무도 당연한 거기 때문에 오히려 더 4년 후에 도민들에게 다시 신뢰받고 선택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 의회가 더더욱이 더 혹독하리만큼 더 이제 견제, 감시, 비판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지금 당장 이제 오영훈 도정이 역대 최대 규모인 8,500억 규모의 추경 예산을 제출합니다. 제주자치도에서는 뭐 같은 당이 다수당이니까 뭐 큰 무리 없이 통과되지 않겠냐 이렇게 자신하고 있던데 그래도 도의회에서는 짚을 건 짚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선 지금 전체 세출 규모만 지금 뭐 8,500억 정도로 이제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고요. 실제 세출 내용을 자세히 아직 들여다보질 않았기 때문에 아마 의원님들이 이제 꼼꼼한 심사가 당연히 있을 것이고 중요한 것은 코로나19, 또 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인한 경제적 위기, 또 민생 위기에 관련된 예산들이 얼마나 들어있는지 취약계층이라든가 소상공인이라든가 그다음 1차 산업 관련된 농업 현장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농자재 값이 이제 엄청나게 올랐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어려움을 다소 이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은 있는지 이런 것들을 꼼꼼하게 살펴볼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민생 예산이 맞나 살펴보시는 거군요. 그리고 오영훈 지사가 제주도민 모두에게 1인당 10만 원씩의 재난지원금을 주는 걸로 지금 가닥을 잡고 있는데 이 전도민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기본적으로는 찬성입니다. 워낙에 모두가 어렵지 않습니까? 너나 할 것이 어렵기 때문에 특히나 이제 고금리 또 고유가 등으로 누구라도 다 차를 가지고 다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일정 정도의 지원은 좀 필요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다만 우리 제주도가 이제 재원이 그렇게 넉넉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좀 더 신중하게 바라볼 필요는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이제 찬성한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오영훈 지사 공약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오영훈 지사의 핵심 공약인 지금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 논의가 지금 속도를 내고 있는데 의장께서는 상당한 지통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수차례 논의가 있었지만 무산됐다. 그래서 우려의 입장도 내보이셨는데 사실 최근에 기초자치단체 도입에 대해서 관심이 그렇게 많지도 않은 시점인데 이런 논의가 다시 등장을 했습니다. 이 논의가 나온 게 타당하다고 보시는지요? 기본적으로 이제 자치단체 부활의 어떤 방향성에 대해서는 아마 상당 부분 동의를 할 수 있을 거로 보여져요. 그러나 이것을 딱히 뭐 5, 6개가 맞느니, 3, 4개가 맞느니, 뭐 2개가 맞느니 이것은 좀 더 이제 논의가 좀 필요한 거라고 보여지고 또 과거에도 이제 행정 체제 개편 관련해서 여러 시도가 있었습니다만 무산이 됐고요. 저는 어쨌든 그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기구에서 제주형 자치 모델에 대한 보다 심도 깊은 연구, 또 장점과 단점 이런 것들을 정확히 분석을 해서 도민들에게 우선 이런 것들을 알려줄 책임이 있다. 그 다음에 토론하고 합의의 과정을 거쳐서 제주형 어떤 모델을 만들어가는 게 맞지 않겠느냐. 이게 뚝딱
모든 것이 이제 자치단체만 부활되면 다 예. 속 시원히 해결될 것처럼 이렇게 바라보는 것은 좀 아니지 않는가 하는 그런 예. 도민들의 시선도 있고 중요한 것은 사실은 도민 대다수가 이 부분에 대해서 그다지 관심이 예. 없습니다. 사실은 지금은 또 경제위기, 민생위기가 워낙 심하기 때문에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한 해결이 우선이고요. 또 하나는 이제 제2공항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갈등 현안이 있는데 이 자치단체 부활을 가지고 또다시 이제 도민 사회가 양극단으로 또 갈라지는 또 이런 상황은 또 오지 않을지 하는 그런 우려가 예. 있다는 것이고 원칙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반대하지는 않는다. 논의 자체를 반대하지는 예. 않는다. 그러나 신중하고 도민 합의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좀 필요한 것이다. 예. 딱 잘라서 얘기하면 또 이런 겁니다. 49대 50일로 결정 지어지는 지방자치 부활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 하는 그런 예. 의문이 있다는 겁니다. 예. 제주를 대여섯 개 딱 숫자를 정했습니다. 오영훈 지사가. 대여섯 개 기초자치단체로 다시 묶는 게 오영훈 지사의 구상입니다. 이렇게 기초자치단체를 재편성하는 과정에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상당한 논란이 있지 않을까요? 그 오영훈 지사 구자가 뭐 조천하고 묶여서 하나의 권역이 된다. 그러면 지역구 주민들이 좀 반발이 나오지 않을까요? 그 오영훈 지사께서 예. 말씀하신 거는 저는 5, 6개월 무조건 해야 된다는 뜻은 예.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그런 것도 이제 하나의 안이 될 수 예. 있다는 정도로 저는 받아들이고 있고요. 사실은 몇 개로 나누는지에 대해서 예. 어느 게 정답인지 어느 누구도 확신하기는 어렵습니다. 사실은. 어쨌든 제주 미래를 결정하는 거기 때문에 예. 저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예. 자, 그리고 만약에 기초자치단체가 도입이 되면, 기초위원을 뽑습니다. 그러면 현재 광역위원회 도의원의 역할이 줄어들 수밖에 없고, 도의원 숫자를 줄여야 될 수도 있습니다. 도의원들 입장에선 자기 밥그릇을 뺏기는 건데, 과연 이 도입 모델에 대해서 동의를 해줄까요? 도의에서? 그거는 좀 멀리 나간 말씀인 것 같고요. 예. 이게 뭐 도민들이 원하고 예. 제주 미래를 위해서 이게 바람직한 모형이라 그러면 당연히 도의회도 도의원 정수의 조정 예. 또 그러니까 감소도 당연히 이건 받아들여야 된다고 봅니다. 도민들이 원하는데 당연히 받아들여야 돼요. 예. 그러나 지금은 그 단계까지 논의할 것은 아니고 예. 과연 제주형 자치 모델이 과연 어느 게 정답인지에 대해서 예. 도민의 상당수 대다수가 확신할 수 있도록 정보가 제공되어지고 예. 그 이후에 치열한 토론과 논의 과정을 거친 다음에 합의가 있어야 된다. 예. 그게 전제가 돼야 되는 것이지 단기간에 이게 이루어질 수는 없는 거 아닌가 하는 상당수의 도민 여러분들의 우려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 앞으로 벌어질 논란 가운데 한 부분이라서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예. 김 기자께서는 같은 당 소속 도지사의 공약이니까 최대한 실현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하겠다. 이 기초자치단체 도입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오영훈 지사의 구상대로 아니 기초자치단체 도입에 대해서 예.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발언한 적은 없고요. 그 지사의 공약 여러 부분에 대해서 지사의 공약이 예.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예. 그건 도민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예. 당연히 공약이 지켜질 수 있도록 그것은 도민과의 약속을 이행할 수 있도록 예. 우리가 지원하겠다, 예. 협조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넓은 의미로 하셨군요. 그렇죠. 그 안에 공약 안에 그래도 도민들이 의구심을 갖고 있거나 또 시간이 필요하거나 이런 부분들은 좀 더 꼼꼼하게 살펴서 예. 바라볼 필요가 있겠다 이런 말씀을 예. 드립니다. 아무튼 뭐 공약 가운데 하나니까 협조를 하실 텐데 그러면 오영훈 지사 구상대로 2024년에 주민투표를 할 수 있을 거라고 보시는지 그러면? 결국은 도민 여러분들이 판단해 주실 문제라고 보여지는데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49대 51로 결정 나기는 어려운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충분한 어떤 논의 과정, 토론의 과정이 필요하고 합의의 과정이 필요하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논의의 주축이 제주자치도지만 제주도의회도 같이 논의를 병행해야 될 부분인 것 같은데 도민한테만 맡길 문제가 아니라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당연하죠. 예. 뭐 어쨌든 도의회라는 거는 예. 도민을 대표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도민의 목소리를 반영해서 예. 의회의 입장을 말씀드리게 될 겁니다. 예. 김 기자께서 생각하시는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 논의의 방향은 어떻게 가야 된다고 보십니까? 저는 정치권에서 단정지어서 발언하는 것은 좀 우려스러운 부분이 좀 많아요. 어떤 시민사회단체라든지 도민을 대표하는 예. 분들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그 관련 이제 연구자라든지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기구에서 논의가 되어져서 거기에서 정확한 정보들이 전달돼야 되겠다. 어떤 모형은 어떤 장점과 단점이 있으며
또 다른 모형은 어떤 장점과 단점이 있는지가 일단 정확하게 제공이 되고 그 다음에 토론의 과정을 거치고 합의의 과정을 거쳐야 그게 바람직한 방향이 아닌가 하는 예.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당히 좀 진통이 많을 것 같습니다. 논의 과정이. 그리고 지금 국토교통부가 제2공항을 건설을 진행하기로 결정을 했는데 조만간 전략 환경영향 평가가 다시 나올 거고 그때 되면 또 찬반 갈등이 불거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오영훈 지사는 제주도민의 의사가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도 국책 사업이니까 국토부가 이제 검토할 사안이다 이런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도의회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좀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좀 해나가실 생각인지요? 우선은 지난 11대 의회에서 예. 갈등 해소 특위도 만들고 해서 나름대로 노력을 했습니다만 찬성하는 입장에서는 찬성하는 입장대로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반대하는 입장대로 다 불만이었습니다. 사실은. 예. 또 지금 다 드러난 거지만 거의 5대5 아닙니까? 예. 지금 수년간 이 갈등을 끌고 왔는데 사실은 도의회가 제대로 역할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반성을 일단 하고요. 예. 그러나 지금 도의회가 할 수 있는 수단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오영훈 지사께서 이 문제를 이제 실용적으로 접근하겠다 한 배경도 사실은 이제 도가 갖고 있는 한계를 드러낸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어쨌든 갈등 해소를 위해서 노력은 하겠지만 오영훈 지사가 말씀한 그런 갈등 해결 방법이 있다 그러면 예. 의회도 같이 힘을 보태겠다 이런 말씀을 예. 드리고 우선 우려되는 것은 찬성하는 쪽이나 반대하는 쪽이나 다 이유들이 있지만 자기하고 생각이 다르다고 해서 적으로 규정하고 악으로 몰아세우고 이런 것들은 참 상당히 우려스럽다. 예. 서로의 입장들을 좀 이해하는 가운데 합리적 해결 방안들이 좀 발현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예. 의회에서 지난번에 이 제2공항 찬반 여론조사를 끌어내는 것만도 상당히 큰 일을 하신 겁니다. 물론 그 결과에 대해서 지금 비슷비슷하게 나오다 보니까 지금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건데 어떤 일종의 매듭은 한번 지었다는 의미는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 11대 도의회에서. 예. 자, 그리고 이제 행정시장, 정무부지사, 출자 출연 기관장 누가 될지 여러 가지 소문, 사람 이름까지 계속 떠돌고 있는데 도의회에서 인사청문회를 해야 됩니다. 예. 어떤 원칙을 가지고 인사청문회를 하실 생각인지요? 당연히 이제 도민 눈높이에 맞아야 되겠죠. 예. 그 이전에 저는 아직 인선이 진행 중이지 않습니까? 선거 과정에서 오영훈 지사를 도운 분들이 많을 겁니다. 선거 공신들. 일단 이제 지사가 되셨기 때문에 선거 과정의 공신을 우대하는 것이 도민들이 볼 때 어떻게 바라보게 될지를 좀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결국은 도민을 위해 일을 할 수 있는 분이 어떤 분인지 좀 넓게 문을 열고 인재를 좀 구할 필요가 있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선거 캠프 관계자가 내정이 되면 인사청문회를 더 까다롭게 하실 겁니까 그러면?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예. 선거 캠프 관계자 포함해서 어쨌든 간에 도민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 그런 분들이 좀 적합한지 여부에 따라서 강도를 조절하시는 그게 우선이 돼야 되겠다. 알겠습니다. 자, 제가 진짜 드리고 싶은 질문인데 김경학 의장께서 보시기에 현재 오영훈 도정이 가장 관심을 둬야 되고 집중해야 될 제주의 현안은 뭐라고 보십니까? 현재. 우선적으로 저는 어쨌든 간에 경제 위기 타개입니다. 민생 위기 타개. 그것이 가장 우선적으로 오영훈 지사가 이제 집중해야 될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아까 이제 제2공항 문제도 말씀드렸지만 다양한 어떤 갈등 문제, 하수 처리장 증설, 비자립문 확장 공사 이런 갈등 문제 해결에 이제 우선 앞장서야 되고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는 사실은 이제 기후 위기가 참 엄청나게 이제 제주의 위기로 다가올 겁니다. 특히나 이제 우리나라 남해안 지역이 월동 채소가 재배가 되기 시작하면 사실은 제주 1차 산업, 월동 채소 위주의 1차 산업은 거의 이제 붕괴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1차 산업, 3차 산업 위주의 산업 구조를 재편하는 그런 중장기적인 좀 계획을 마련을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고 의회도 적극 지원을 하겠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경제 쪽. 자, 마지막으로 매번 도의회가 출범할 때는 잘하겠지라는 기대감이 있다가 시간이 갈수록 실망감으로 바뀌었는데 12대 도의회는 좀 달라질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만은 어떻게 좀 이 도민들의 기대에 부응을 해 나가실 생각인지요? 11대 의회에도 사실은 의원님들이 나름대로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다소 이제 생산적인 결과를 만들지는 못한 거 아니냐 하는 그런 따가운 지적이 있었고요. 그래서 12대 의회에서는
또 젊은 정치인들이 또 많이 들어왔습니다. 보다 달라진 모습으로 각자 그동안 꿈꾸었던 도민을 위한 일들을 하나하나 해결해 나갈 것으로 보여지고 또 45명의 의원님들이 생각이 다 다를 수 있지만 제가 이제 의장이기 때문에 제가 객관적 중립적 위치에서 도민과 제주 미래만을 바라보면서 조정자의 역할을 잘 해나가겠다 기대해 주시라 이런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고요. 달라진 12대 도의회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네, 제주 소비자 물가지수가 무섭게 치솟고 있습니다. 지난달 소비자 물가지수가 7.4%나 뛰어서 1998년 IMF 외환위기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실제로 경유값은 리터당 2,200원을 넘어선 지 오래고 고기국수도 9,000원, 한치물에도 15,000원까지 올랐습니다. 생활물가가 뛸수록 서민들은 씀씀이를 줄이게 되고 가뜩이나 침체된 제주 경기가 더 가라앉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제주 경제가 위기 상황인데 지역 경제를 살리겠다고 장담했던 오영훈 도정에선 아직 별다른 물가 안정 대책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행정시장을 누구 시킬지 고민하는 대신에 경제 대책을 좀 더 고민해달라고 감히 부탁을 드립니다. 네, 포커스 제주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